부양가족을 어떻게 인정받느냐, 얼마만큼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월 변제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하시다 보면 월 변제금은 결국에는 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이 생계비가 채무자 한 명의 1인 생계비로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미성년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를 포함해서 채무자 이외에 별도의 부양가족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부양가족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부양가족을 어떻게 인정받아서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채무자 혼자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서 채무자 포함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다면 2인 생계,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면은 3인 생계를 인정받는 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도 소득활동을 하시면서 그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배우자와 분분해서 절반씩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면 배우자 쪽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모든 법원이 동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나머지 가족 구성원 전원이 모두 채무자의 피부양자인지가 문제인데, 가령 채무자의 동거가족으로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고 처는 독립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모두 채무자의 피부양자인지, 즉 생계비를 3인 가족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액과 다른 수입원의 소득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가족의 주 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하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에서 130% 범위 내에 있으면 주 수입과 부수입의 구별이 곤란하다고 보아 균등 부담시키고 있다. 이와 달리 다른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문제가 있어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무자의 수입과 다른 가족원의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에서 130% 범위에 있으면 둘 다 주 수입원으로 보아서 반반씩 균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30% 이내에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가 1명이 있으면은 그 1명을 채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온전히 부양가족으로 넣는 게 아니라 0.5, 0.5명씩 나누어 가지고 부양 의무를 부담한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소득 격차가 30% 이상 벌어져서 채무자의 소득보다 배우자의 소득이 절반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온전히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고, 반대로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1.5배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거나 하면은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는 이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기준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일 텐데, 기본적으로 부모님한테 과거부터 용돈을 얼마 드렸다라고 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면서 상당 기간 부양을 해왔다라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이 부분이 핵심이죠.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용돈을 드리거나 떨어져 있는 경우는 안 되고 상당 기간 동거를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점이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다만 채무자가 별거하는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별거하는 사유와 피부양자의 주거 상황,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 등을 소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한 경우 신청인의 형제자매가 나타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신청인이 특별히 부양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넣는다 라고 했을 때 채무자 이외에도 다른 형제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것은 공동의 의무인데,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다른 형제자매들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모님을 전적으로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다른 형제자매들은 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를 이제 법원이 확인하겠다. 그래서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상당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배우자님이 단순히 소득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이것도 어느 정도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에 보면 어떤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이렇게 해놓고 1번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2번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500만 원 이하인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득활동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안 하면서 다른 자녀, 미성년 자녀나 다른 가족을 보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은 그 경우에 예외적으로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참고하셔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을 어떻게 인정받느냐, 얼마만큼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월 변제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인정받으면 개인회생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넣고 어떤 범위까지,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 사무실하고 충분히 잘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